그거 그냥 음식에 뿌리는 거잖아요. 몸에 좋다길래 마셔봤는데 너무 셔서 못 먹겠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식초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동수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당뇨, 고지혈증, 만성염증으로 고민하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식초 이 단순한 조미료 하나가 상당한 건강 개선 효과를 가진다는 걸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초를 제대로 먹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식초는 잘만 활용하면 혈당을 낮추고 혈관의 지방을 조절하고 체지방과 체중을 줄이며 암세포 억제에도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위장 장애를 일으키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식초가 필요한지, 식초의 건강 효능은 무엇이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과학적 연구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식초를 약처럼 쓰는 법 정확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습관,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선생님, 식초는 그냥 김치 담글 때만 쓰는 거 아닌가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 종종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씀드려요. 식초는 오래전부터 조미료를 넘어서 약처럼 써온 재료입니다. 먼저 한의학에서의 식초를 살펴볼까요? 옛 의서에는 식초는 어혈을 풀고 기를 내린다. 해독과 소화를 돕는다. 기운이 위로 치밀 때 아래로 내려준다.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한약을 만들 때 식초에 약초를 담가 두거나 식초로 끓여서 독성을 줄이고 효능을 강화하는 방법도 널리 쓰였죠. 이걸 활혈산어의 원리라고도 부릅니다. 즉, 피를 맑게 하고 뭉친 걸 풀어주는 작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서양은 어떨까요? 유럽에서는 와인을 한 번 더 발효시켜 만든 발사믹 식초가 대표적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발사믹 식초를 상처에 바르거나 감기, 염증 완화에 사용해 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사과를 발효시켜 만든 애플 사이다 비니거가 일종의 민간요법처럼 활용돼 왔죠. 지금도 물에 희석해서 건강음료처럼 마시는 분들이 많고요. 즉, 동서양 모두 식초를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몸을 조절하는 자연 약재로 봐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전통적인 활용들이 그저 민간요법이라고만 치부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 너무 많은 사람에게 쓰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현대의학에서도 이 식초의 효과들이 하나둘씩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떤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신뢰할 수 있는 논문들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4가지 효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식초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 믿을 수 있는 이야기는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논문으로 입증된 4가지 효과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당뇨와 혈당 조절입니다. 가장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분야예요. 식사 중간이나 식전 또는 취침 전에 식초 30ml를 물에 희석해 마신 그룹에서 식후 혈당이 평균 20% 낮아졌고 아침 공복 혈당도 개선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리스의 연구에서 발표된 논문은 임팩트 팩터 19.11로 매우 신뢰도 높은 자료로 꼽힙니다. 이 정도면 의학계에서도 인정하는 수준이에요. 두 번째, 고지혈증과 지질대사 개선입니다.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신 분들 많으시죠? 식초를 일정량 꾸준히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아직 동물 실험이 많긴 하지만 임팩트 팩터 4에서 5 수준의 신뢰도 높은 연구들에서도 일관된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인체 임상도 일부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중과 체지방 감소입니다. 운동도 안 했는데 몸무게가 줄었어요. 이런 분들 계실까요? 식초 섭취만으로는 어렵겠지만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15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식초를 하루 15ml씩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체지방률, 체중,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 섭취 시 위 자극이 올 수 있으니 충분한 물에 희석해 드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항산화 작용 및 암세포 억제 효과입니다. 이건 동물 실험이 중심이긴 하지만 여러 논문에서 식초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항산화와 관련된 표지 물질 수치 개선, 그리고 암 유도 쥐에서 종양 성장 속도 감소가 확인된 실험들도 있어요. 물론 이건 예방 또는 보조적 효과의 차원으로 보셔야지 식초가 암을 치료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 점은 저도 반드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식초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제는 과학도 입증하고 있는 건강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식초도 먹는 방식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식초,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확인해 주세요. 선생님, 그럼 식초는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식초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목적에 따라 시기와 양을 다르게 조절해야 몸에 부담 없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상황별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1. 당뇨가 있으신 분.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는 하루 총 4번 이렇게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식사 30분 전 또는 식사 중간에 30ml, 종이컵 5분의 1컵 정도입니다. 잠들기 전 공복 상태에서 30ml 한 번 더, 꼭 물 200ml 이상의 희석해서 드세요. 공복에 원액으로 드시면 위장 자극이 심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도 잠자기 전 식초 섭취가 공복 혈당을 개선시켰다는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실제 환자분들도 아침 혈당이 안정됐다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2.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 고지혈증,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분은 식후에 입가심하듯 20ml 섭취가 좋습니다. 하루 2에서 3회 식사 직후에 드시면 되고, 식초 특유의 산미가 부담스러우면 꿀이나 레몬즙을 살짝 섞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지질대사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체중 관리,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 살 좀 빼고 싶은데 식초 도움이 될까요? 이 질문에도 답은 도움은 된다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15에서 40ml를 물 500ml 정도에 희석해서 2시간 정도에 나눠 마시기. 단,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식후에 드시거나 양을 줄여서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공복에 무리하면 속 쓰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대규모 연구에서도 12주간 꾸준히 소량씩 섭취한 그룹에서 체지방, 체중, 콜레스테롤이 모두 개선된 결과가 있습니다. 4. 항산화암 예방 목적. 하루 12회 따뜻한 물에 30ml 희석해서 차처럼 마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식사와 관계없이 섭취 가능합니다. 기존에 드시던 보이차나 결명자차에 식초 1스푼 섞어 드시는 방식도 무난합니다.
단 절대 식초가 암을 치료한다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적 관리의 차원입니다. 정리해드리면 혈당이 걱정되면 식전 그리고 취침 전, 혈관이 걱정되면 식후, 살이 걱정되면 공복에 희석해서 암 예방은 따뜻한 차처럼 이렇게 목적별 맞춤 섭취법으로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식초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다음 장에서는 절대 피해야 할 식초 섭취 방식, 주의사항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 식초 좋다길래 원액으로 그냥 마셨는데요. 며칠 뒤부터 속이 쓰리고 위가 아프더라고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식초가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많이 자주 강하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경고하는 3가지 잘못된 식초 섭취 방식 딱 짚어서 알려드릴게요. 첫째, 원액 그대로 마시는 습관. 식초는 산성도가 매우 강한 식품입니다. 위벽 자극, 식도 손상, 심한 경우에는 식도염이나 역류성 식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식초 원액을 원샷하듯 마시는 건 위산이 약한 노년층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꼭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세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둘째, 과도한 섭취. 몸에 좋다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드세요. 이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도 결국 음식입니다. 과하면 무기질 불균형, 치아 손상, 저칼륨 혈증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만성질환자 분들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루 총 섭취량은 30에서 60ml 이내, 최대 90ml를 넘기지 않는 걸 권장드립니다. 셋째, 약과 함께 무분별하게 섭취. 식초는 위산 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부 약물의 흡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약 복용 중이신 분들은 식초 섭취 전 의사나 약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뇨제, 혈압약 중 일부 ARB 계열, 인슐린 또는 혈당 강화제, 위산 억제제. 식초 자체가 약은 아니지만 몸속 환경을 바꾸는 작용을 하므로 약과의 상호작용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식초는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건강 습관이지만 제대로 알고 드셔야 효과도 있고 부작용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한 가지. 식초가 약이다? 이 이야기를 꼭 정리해 드려야겠습니다. 선생님, 식초 매일 먹으면 당뇨도 낫고 암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진료실에서 가끔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다만 건강한 생활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최근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 식초 먹고 혈당 떨어졌다. 식초로 고지혈증 치료했다. 심지어 식초로 암이 나았다. 는 제목들도 보이죠. 이런 이야기,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식초는 병을 낫게 하는 약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도와주는 보조식품입니다. 실제로 제가 소개해드린 연구들도 대부분이 보조적 변화 또는 생활 습관과 병행한 효과였지 단독으로 병을 치료한 사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식초를 먹은 그룹에서 공복 혈당이 낮아졌다는 건 그들이 운동, 식습관을 함께 관리하면서 식초를 추가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식초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식재료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음식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대신 꾸준히 실천 가능한 건강 습관을 찾는 게 더 중요하죠. 지금까지 식초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 모금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함께 나눈 내용 기억하시죠?
식초는 혈당, 지방, 체중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단 목적에 따라 먹는 양과 타이밍이 달라야 하며, 무조건 많이 먹는 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식초는 약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매일 식탁 위에서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갈로 조금씩 내 몸을 바꾸는 습관,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부모님이나 가족,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단순한 식초 한 모금이 누군가의 건강한 삶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